판에 조금 이런 그러니까 추정을 잘못한다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냥 한마디 더 이제 더 넣어준 거죠. 자 그러면 시험으로 출제할 만한 게 이제 뭐가 있을까 이거를 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요 어휘 추론에 관련된 게 보이고요. 밑줄 친 어휘 어색한 거 골라라, 문맥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서나 삽입류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왜 그런지 좀 한번 볼게요. 일단 어휘로 출제할 만한 만한 게 있다면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맥상 어휘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accurate 정확할 때. 지금 첫 문장에서 저 정확할 때라는 조건을 줬잖아요. 그렇죠? 저거에 반대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지 않게 처리하는. 그래서 이게 대조되는 거죠.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추정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럼 정확하지 않은 추정은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not accurately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는 accurate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accurate 어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또 흔히 잘 나오는 게 이 prompt라는 단어예요. 촉구하다, 유발하다 뭐 이런 단어인데 유발하다 시리즈는 유의어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추려서 이제 여러분 그 유의어에 이제 넣어드렸기 때문에 유의어 잘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요거트가 다시 한번 요거트가 유통기한이 지났대.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추정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말해주는 said 부분이 바로 어휘로 낼만합니다. 너를 구조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사용해야 하는 걸 방지시켜준다는 거잖아. 방지시켜준다. 방지시켜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stop이라든가 keep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stop, keep 이런 거. 이게 다 방지시켜주는 거고요. 또는 못하게 한다 또는 금지하다와 같은 단어로도 약간 유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금지하다 시리즈라면 뭐 이런 단어가 있죠. 뭐 forbid라든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ban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뭐 prohibit이라든가 이런 단어. 얘들 이제 금지 시리즈예요. 금지 시리즈. 이거는 막다 시리즈입니다. 막다 시리즈. 막다 시리즈 한 개만 더 쓸게요. discourag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discourage. 얘네들은 막다. 얘네들은 금지하다. 됐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로 출제하기가 좋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다음 문장 부분을 한번 넘어갈게요. 이건 save 부분 표현한 거고.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우리 이제 최근 단어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죠. haggis. 얼마나 지루할지. 지루한이라는 단어도 뭐 낼 게 많죠.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건 당연히 boring 같은 단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boring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너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dull. 그래서 너 이것도 지루한이라는 뜻이에요. 지겨운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휘로 낼 만한 거 안 보이네요. 그 다음 문장. 자, 추정이 유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뭐 useful 정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useful도 역시나 유의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자, 정확하지 않게 정보를 처리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가정으로 이끌 수 있겠죠. 그래서 incorrect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체크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출제한다면 어휘로서 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나 순서 또는 삽입 이런 걸로 출제를 하고요. 삽입으로 내기 좋은 거는 여기 벗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내용이 일단 반전되잖아요. 벗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좋겠다. 이거는 이제 내용 단절인 건데요. 벗 앞부분까지는 뭐냐면요. 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벗 문장이 없다고 한번 쳐봐요. 이 문장이 없다고 치고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처리를 안 하면은 부정확한 가정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안 좋은 말인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벗이 이 자리에 들어가 줘야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 플러스 얘기하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벗이 들어가줘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강 3번 보겠습니다. 3번까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는 또 역시나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한 지문이니까 또 얼른 들어가 볼게요. 가봅시다.
Scientists simply do not have the time nor the money. 여기서 nor 쓴 이유는요 앞에 not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부정문에서 또는 쓸 때는 보통 nor를 써요. 자, 과학자들은 단순히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안 가지고 있고요, 돈도 없대요. 어떤 시간이나 돈이냐? To check up on the research of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확인할 시간이나 돈이 없답니다. 역시나 얘도 또 주제예요. 주제가 다 처음에 나오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왜 확인을 못하는데?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시간이 없는데? 왜 자원이 부족한데?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Scientists in the academic community. 자, 제가 미리 말하면요, 여기에서 과학자의 종류가 두 분류로 나옵니다. 두 분류. 미리 말할게요. 첫 번째는요,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미지의 과학자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조금 낯선 경우가 되겠죠.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학계에 있는 과학자든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자든 필요 없고요. 둘 다 다른 과학자들의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연구 같은 거를 진위 여부를 확인할 만한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과학자든 간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의 예시로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은 are busy, 바쁘대. 뭐 하느라 바쁘겠어? With their teaching assignment, 그들의 가르치는 임무 이런 걸로 바쁘고요. Their graduate student supervision, 그들의 대학원생 감시, 대학원생 관리 감독 이런 것 때문에 바쁘고요. 그리고 their own research programs, 그들 자신만의 또 연구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런 거 하느라 바쁘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야? 아니 내 할 것도 바빠 죽겠는데 딴 사람 연구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거 볼 시간이 어딨냐 이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죠? 그 다음 They are driven by the Polish or parish attitude prevalent today. 그들은 are driven, 아직까지도 드라이브를 보고 운전하다고 생각하면 초딩입니다. 야, 우리 아들내미도 드라이브는 운전하다 알아요. 우리 고딩이잖아. 드라이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한다고도 하지만 차를 몬다라고도 표현하죠. 차를 몰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이 드라이브가 몰아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몰아가다. 그래서 우리가 몰아간다라는 말을 어느 상황에도 쓸 수 있죠. 차를 몬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간다, 어떤 상황으로 몰아간다. 야, 그렇게 너 몰아가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그때도 똑같이 드라이브를 써요. 알겠죠? 그러면은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몰아가지는 걸 당하고 있는 거야. 몰리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들은 몰리고 있답니다. 뭐에 의해서? The publish or perish attitude래요. publish는 출간하는 거거든요. perish는요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잘 봐봐. 출간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태도예요. 됐어?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논문을 출간 안 하면은 학계에서 쫓겨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에 의해서 몰리고 있다고요. prevalent today니까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 prevalent가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뜻이거든.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자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각자. 근데 이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의 실상은 어떠냐면요. 과학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 연구하고요. 그거를 증명을 해내서 이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의,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어떤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과학자가요 논문 발표를 안 해요. 논문 발표를 안 한다는 건 뭐야? 연구를 등한시한다는 거야. 그러면 과학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뭐라? 과학자인데 논문을 발표를 안 해? 너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즘 추세가 이렇다고. 야, 그럼 생각을 해봐. 니네가 과학자라 생각해봐. 논문 발표를 안 해? 너 나가. 퇴출당하는 거야. 과학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라 연구해갖고 논문 써야겠지. 나는 죽어라 연구해서 논문을 써야 돼. 근데 내가 남의 논문 보고 에휴 이 자식 논문 더럽게 못 썼네. 이럴 여유가 있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해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이어서 볼게. It simply does not benefit them in any way, no fame or fortune 이랍니다. 여기 가주어거든요. 그것 아닙니다. 해석 없고요. 단순히 does not benefit them, 그들에게, 즉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답니다.
in any way. 어떤 식으로든 이득이 안 된대요. No fame, no fame or fortune이래. fame은 명성이고요. fortune은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성으로 보든 간에 재산으로 보든 간에 no가 붙었으니까 전혀 이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이익이 안 되는데? 투부정사가 이익이 안 된대. 투부정사 볼까? To confirm or falsify the work예요. confirm은 확인하다라는 뜻이고 falsify는 거짓임을 입증하다라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the work는 어떤 작품인데 of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의 작품이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누군가의 작품이란 건 한마디로 다른 과학자의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과학자의 논문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거짓인지 확인하거나,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즉 다른 과학자의 어떤 발표한 내용이 그런 논문, 연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아니 명성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 거 뭐 예를 들어 깠어.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깠어. 그래서 이게 나한테 도움되냐? 없다는 거야. 내가 뭐 그거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성이 생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시간이 없어. 근데 시간 없는 것도 없는 건데 한다고 해도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명성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재산에도 도움이 안 돼. 누가 미쳤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과학자들은 남의 어떤 그 연구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는다. 됐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여러 가지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거든.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의 연구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왜?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간단하죠? 이거야 이거. 그 얘기 계속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시점이 바뀝니다. Scientists in industry. 자 산업에 있는 과학자들이래요. 지금까지 말하면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이었거든. 이번엔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이랍니다. Have a bottom line mentality. 원래 이 bottom line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롤에서 bottom line이 아니고요, 핵심적인이라는 뜻이야. 핵심적인. 그래서 원래 뜻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실리적인, 실용적인, 즉 practical의 뜻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practical. 그래서 실용적인, 실리적인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산업에 있는 과학자들은요,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실용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거. 현실적인 거. 실용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뭘까? 아니, 기업에 소속돼 있잖아. 그럼 결국에 나한테 또는 우리 기업에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그 손익계산만 하는,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자, 아니 나는 우리 회사가 뭐 어떻게 잘 되냐 못 되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야 과학자로서. 근데 남이 연구를 뭐 발표를 했어. 근데 예를 들어 그 발표가 뭐 잘 됐어, 또는 얘가 거짓 발표했어. 나랑 뭔 상관이야? 그거라고 지금. 됐어? They must be productive in the areas. 그들은 영역에서 productive 해야 된대. 생산적이어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 in which their company specializes. 그들의 회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에서 생산적이어야 된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생산적이어야겠죠. They have no time. 또 똑같은 말 나왔네. 그들은 시간 없대. 어떤 시간? To check out. 여기 to check out 부분 있죠? 얘랑 아래 나와 있는 to prove 있지? 이게 짝이야. 그래서 큰 틀로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그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확인할 시간이 없고 증명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뭘 확인할 시간이 없냐? 이걸 확인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뒤내용 볼게. The work of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 Just for the fun. 그냥 재미로라고요. Checking them out. 그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재미로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할 시간이 없고요. 또 뭐 할 시간이 없냐? 증명할 시간이 없는데 대절을 증명할 시간이 없다. Science really is self-correcting. 과학이 정말로 자기 수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 없대요. 자, 잠깐만 말해볼까요? 여기. 여러분, 과학이 정말로 자기 수정적이다. 자, 한글로 한번 써볼게 돼요. 과학은 자기 수정적이다. 그럼 여기서 자기 수정적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자기
자기수정적이다. 과학이 자기수정적이라는 걸 증명할 시간이 어때요? 자기수정적이고요. 스스로 변화한다. 네, 비슷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라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건 과학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과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과학이고요. 수정적이라는 건 뭡니까? 변화죠, 변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정리해서 써보자면 결국 이겁니다. 과학이 자기수정적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요. 과학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됐어? 이거예요. 근데 이걸 증명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잠깐만. 아니 선생님, 과학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고 증명한다는 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은 봐봐. A라는 사람이 A라는 과학자가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발표했어. 근데 지금까지 설명 실컷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다른 과학자들은 뭐다? 이거에 관심 없어. 관심 없다고. 산업에 있는 사람이든 학계에 있는 사람이든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시간이 없는 거냐면 이 논문이라는 건 결국엔 뭡니까? 어떤 과학적 연구 결과 아니에요? 논문이라는 건 과학적 연구 결과잖아. 그치? 근데 이 과학적 연구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발표한 논문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까는 거야. 얘 논문 까는 거라고. 야, 네가 발표한 논문이 무조건 맞을 거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깔 수 있잖아요. 야, 과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내가 증명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 수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뭔 말인지? 자, there are exceptions. 예외가 있을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예외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남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딴지를 거는 과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없다라고 했잖아. 다 시간 없다 했으니까. 아니, 딴지 거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in practice 실제로는요, this is normally the case.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랍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딴지를 안 건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 이러고 끝났습니다.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한 건 뭡니까? 과학자들이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글이었죠. 그죠? 그래서 확인할 시간이나 돈이 없다라는 내용이 맨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문장이 주제였습니다. 대입 확률로 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내용이 좀 쉽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반전이나 이런 것도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학계에 있는 과학자, 산업에 종사하는 과학자 둘로 나눠서 왜 각자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확인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그냥 각자 설명한 거죠.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둘 다 바쁘다 이거예요. 둘 다 바쁘다.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야 이거. 이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공통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주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부연설 빈칸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빈칸을 근데 내려면요 무조건 첫 문장에서 내야 되거든요. 만약 낼 거면. 근데 첫 문장에서 낼 때 이걸 그대로 내면 안 돼요. 이 문장을 그대로 내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길게 나온 부분. 이 부분을요 내용을 바꿔서 출제해야 돼요. 빈칸을 내고 내용을 바꿔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험에서 빈칸 문제 낼 때요 그대로 낸 적이 없어요. 시험부에서 맨날 바꿔서 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결국 이 내용이죠. 이거 짧게 한번 정리해봐.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해 뭔가 반박할 여유가 없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박한다는 단어예요. 이거를 얼마든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거든. 반박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항의를 한다고 할 수 있고 딴지 건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빈칸을 안 낼 거라면요.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다음 내용 중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그래서
흐름 문제로 출제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한 두 내용이 나왔잖아요. 과학자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흐름으로 출제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에 대한 얘기인가 저 과학자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낼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요. 이렇게 뭔가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할 때는 순서적으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순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응? 저희 그 영어 단어 수행평가 했는데 그 테스트 좀 써주셨어요. 언젠데요, 선생님? 다음 주요. 다음 주요? 다음 주인데 이제 뽑아달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 근데 그거는 밤마다 다를 거 아니야. 내가 너만 뽑아줄 수는 없으니까. 혹시 막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보는 사람도 있냐, 이 중에? 봐봐. 아이씨,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이 그지가. 네, 진짜.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이번 주 초에만 말해줬어도 내가 너네한테 뽑아서 만들어서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그럼 자료를 받으려고 해도 월요일인데? 진짜 좀 일찍 좀 말아 진짜. 뭐. 알았어, 여기 앞에다 봐. 지난번에 나눠준 셀프 테스트지 그거 다 공부하셨지? 이거 다 확인하셨어? 저번 주에 나눠준 셀프 하셨지? 다 했어? 얘는 했단 말이야?
몇 시죠? 아무튼 이어서 볼까요? 아, 보기 전에 내가 까먹을까봐 자료 좀 미리 주세요. 일단 7강 변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같이 부분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자습서와 워크북입니다. 이거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자습서 및 워크북은 없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7강 4번이죠? 자, 7강 4번도 역시나 이제 처음에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간 거죠. 그래서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잘 듣고 여러분께서 도식화할 때 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설명하는 것들 위주로 미리 필기나 정리를 해두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가볼게요. We continually bring new items.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온대요. 어디로? Into our household. 우리의 집 안으로 가지고 온답니다. 어떤 것 없이 removing all items. 그러니까 예전 물건을 제거하지 않고서 계속 새로운 물건을 들인다는 거야. To accommodate them. 이 accommodate은 원래 쌓아둔다라는 뜻이거든요. 축적하다, 뭐 수용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즉 새로운 아이템을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수용하기 위해 올드 아이템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계속 가지고 오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create a home, 집을 만듭니다. 어떤 집을요? Fill to capacity and beyond. capacity는 수용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능력 그 이상으로 가득 찬 집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어느 집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도.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애 키우는 집은요. 이제 장난감을 이제 많이 이제 사거나 이러잖아. 근데 이제 한 몇 달 됐는데요. 한 3달 정도 됐는데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그 시즌이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 어떤 거냐? 로봇 시즌이 왔어요. 로봇 시즌. 이거 예.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특히 남학생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그 로봇 한 번씩 갖고 놀아보지 않았나요? 그죠?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갖고 놀았는데 뭐이게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요즘 뭐 유행하는 게 뭐였지? 무슨 또봇 이런 거라고 들은 것 같아요. 나 잘 몰라 요즘 거는. 근데 얘가 이제 그 로봇을 사달라고 한 게 이제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봤어, 뭐 만화 같은 걸 봤는데 이게 또 옛날 거는 거야. 이게 내가 연도를 보니까 대충 니네 어렸을 때 봤을 법한 것들이야. 그 제목은 내가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뭐 삼국지 뭐였어요. 근데 아무튼 뭐 삼국지인데 왜 로봇이 나와 이러면서 어쨌든 난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마트에서 안 팔아 로봇을. 아씨 어디서 구해? 저기 어디냐 저기 광장시장 가면은요 거기 동묘 쪽인데 거기 가면은 근처에 장난감 골목이 있어요. 장난감 골목. 그래서 그 골목이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장난감 가게예요. 전부 다. 그래서 거의 그 장난감 가게만 약간 과장 못하면 1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날 잡고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모든 가게를 다 돌았어요. 진짜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없어요. 없어. 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얘 막 난리 나서 막 사달라고 막 이러고 있고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내가 바보 같았어. 쿠팡에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죠. 로켓 배송이 안 돼 또 근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샀어요. 한 5일 기다렸어. 그래서 이제 로봇을 샀죠. 근데 이제 로봇에 이제 한번 얘가 이제 맞들이니까 또 뭘 사달래 뭐 다이노코어가 또 뭐 있어. 뭘 사달래 이걸 또. 이건 또 뭐야? 검색했는데 막 뭐 합체가 겁나 많아 이건 또. 그래서 보니까 막 20몇만 원이야 로봇이.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사야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당근마켓에서 풀세트를 5만 원에 파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마켓에 가서 이제 사왔어요. 근데 이게 풀세트니까 겁나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10,000원 되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막 장난감들 막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로나 이거 이제 안 갖고 노니까 좀 버리자. 아, 안 돼. 너 이거 안 갖고 놀잖아. 안 돼. 아, 너 이거 버리자. 싫어. 갖고 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아니 몇 달 동안 안 갖고 놀았는데 갑자기 꺼내서 막 갖고 노는 척해. 아, 재밌다 이러면서 놀고 있어.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그 올해 2월인가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아들내미가 진짜 애기 때 갖고 놀던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아직 집에 있어. 그래서 이제 좀 합의를 봤죠. 로나 이거 동생 주자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무슨 그 애기들 타는 그 자동차 같은 거 있죠. 무려 아우디였습니다. 그거 2번밖에 안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거 솔직히 좀 주기 아까웠어요. 팔 걸. 어쨌든 막 그거랑 이제 어렸을 때 갖고 놀았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갖고 이제 내 친구가 가지러 왔어.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비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로봇가 차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집이 어떠냐면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진짜 장난감을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다 놨거든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진짜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그 애가 타고 다니는 그 지금은 안 타는데 예전에 타고 다니는 외건이 있거든요. 외건. 근데 이 외건도 둘 데가 없는 거야. 외건이 너무 이만해요. 크니까 집에 둘 데가 없어. 그래서 외건이 어디 있냐? 내 차 트렁크에 있어요. 집안에 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태야. 아니 새로운 아이템은 계속 들어와. 근데 오래된 거를 제거를 안 하고 있어. 날 좀 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요. 얘 잘 때 몇 번 몰래 버린 적 있어요. 다행히도 아직은 안 들켰습니다. 어쨌든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집에 수용 능력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이상으로 집을 채워버린다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1970년대 이래로 그 미국의 집 사이즈 어쩌고 나온 거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미국의 집 사이즈가 증가해 왔답니다. 그러니까 1,500 그 제곱피트에서요, 2,000에서 2,500 제곱피트 뭐 요 사이로 이렇게 좀 증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이제 뒷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야? 아, 집의 평수가 넓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집 소유주들은 have a two-car garage. 그러니까 차 2대 분량의 차고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요? 한 대 분량도 없는데 그죠? 어쨌든가 2대 분량의 차고를 가지고 있대. 근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cannot fit a vehicle. 그러니까 한 대 차량도 채울 수가 없답니다. 아니 2대 분량의 차고라며. 근데 한 대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곳이 여기서 이시 말하는 거 그 garage야. garage 차고. 차고가 serve. 이 serve가 어떠한 역할을 하거든요. serve as가. 원래 serve는요, 여러분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제공하다 또는 뭐 도와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serve가. 너네 서빙한다는 말 들어봤잖아. 제공하는 거죠. 근데 serve에다가 as가 들어가면요 어떤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어떤 역할을. 됐어? 근데 여기 serve 뒤에 as 나온 거 보이죠? 어떤 역할을 하냐? 스토리지 에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창고 역할 한다고. 창고 역할. 아니 집에 더 이상 들일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차고에다가 이제 짱 박아주는 거야. 근데 이제 차고에 얼마나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야, 차 2대 분량이 들어갈 공간인데 한 대도 지금 못 넣는다. 그 정도로 이제 오래된 물건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심지어 집이 커졌는데도요. 그죠? 자, 이어서 갑니다. Whatever does not fit in the home. 자, 집안에 채워넣지 못하는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is packed away 싸서 넣어진답니다. in a rental storage unit. 그러니까 임대 보관 창고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대 보관 창고가 뭐야? 그 차고 말하는 거야. 차고. 차고가 창고가 아니잖아. 말 그대로 임시적인 보관 창고인 거죠. 그래서 임시 보관 창고에 그냥 싸서 넣어지는 거야. 야, 집안에 더 이상 둘 데 없다. 야, 이거 대충 여기 봉지에 넣어갖고 저기 차고에 짱 박아놔라. 딱 넣어갖고 이제 차고에 짱 박아놓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consider 생각해봐라 라고 나왔으니까 역시나 또 예시를 드는 겁니다. 뭘 생각해봐라? A popular weight loss theory. 야, 갑자기 지금까지는 차고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 나와? 체중 감소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보래요. 갑자기 딴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들겠다. 즉 시점이 바뀌는 겁니다.
됐어? 자, 예시는 달라져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시만 달라지는 거야. 자, 대중적인 체중 감소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as a parallel, 비교 대상이고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 내용이 긴데요. 겁나 쉽습니다. 만약에 칼로리인데 2인이니까 들어오는 칼로리예요. 자, 들어오는 칼로리가 나가는 칼로리를 초과한다면, 자, 들어오는 칼로리, 나가는 칼로리, 즉 들어오는 칼로리는 먹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나가는 칼로리는 운동한다 생각하면 편해요. 됐어? 자, 그러면은 먹는 양보다 운동하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살 찌겠죠. 됐어? 살이 늘어나고. 자, 먹는 양보다 이 운동하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적어요. 자, 먹는 게 더 적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weight is lost. 살 빠진다. 자, 그리고 먹는 양이랑 운동하는 양이랑 equal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체중이 유지되겠죠. weight is maintained.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is this not true of our living spaces? 이번 우리가 이 외부 지문 진도 나가면서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너네가 알고 있는 true는 사실인, 진실인 뭐 이 정도의 뜻이 있죠. 그렇죠? 이 true라는 단어가요. 유효하기라는 뜻이 있어요. 유효하기. 또는 적용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로 이 뜻일 때는요 뒤에 오브가 많이 나옵니다. true 오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이것이 유효하지 않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Of our living spaces, 우리의 살고 있는 공간에 이러한 게 적용이 안 되니? 이러한 게 뭔데요? 위에서 말했던 일반적인 체중 감소 이론. 그러니까